월드컵을 그때 거기서 본 거죠. 2002 월드컵을. 그리고 나서 호랑이 달린 거기가 남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었죠. 남조선이 축구를 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월드컵에 4강까지 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남조선이 못 산다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축구도 이렇게 잘하는 나라였구나 그때 알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상상이 굉장히 증폭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딱 왔는데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받은 느낌과 충격은 무엇인가요? 전 냄새에 되게 민감했었어요. 중국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냄새는 정말 향기로웠어요.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깨끗하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 몸에서 나는 향 냄새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 자본주의는 향수 냄새래요. 돈이 많고 좀 생활이 부유해질수록 좋은 냄새가 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했고요. 그것도 자주 한 거예요. 겨울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하고, 제가 중국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제 몸에 이 아시나요? 이 있어요. 이 있고 서켓도 있고, 그리고 손톱도 이렇게 보면 여기 때가 정말 많이 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은 손톱을 이렇게 길러버리라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기르고 있어서 너무 만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새까맣게 낀 손톱, 그리고 머리는 이가 있고, 옷은 언제 씻어 입었는지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도 속옷을 갈아입으면 잘 갈아입는, 뭐 이런 정도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들끼리는 못 느끼잖아요. 다 그런 냄새니까. 그랬는데 중국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 샴푸나 바디워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와 나 이 향기가 너무 좋다.' 막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됐는데,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걸 전해 들을 사람이나 전해 줄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을 접촉하는 데 제한적이니까. 근데 그때 TV를 봤죠. 예. 이성 TV를 보게 되면서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중국에서 6년 있었는데 6년 동안 거의 남한 TV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1 년까지는 아니고요. 한두 달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이정현의 반 막 그거 볼 때였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게 맞는가?' 막 이런 정도였고, 그리고 나서 인제 월드컵을 그때 거기서 본 거죠. 2002 월드컵을. 그리고 나서 이게 호랑이 달린 거기가 남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었죠. 와, 남조선이 축구를 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월드컵에 4강까지 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남조선이 못 산다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축구도 이렇게 잘하는 나라였구나 그때 알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상상이 뭔가 굉장히 증폭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딱 온 거죠.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탁 내렸는데 냄새가 다른 거죠.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제가 4월 달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봄 내음이 싹 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국정원에 들어갔고, 국정원에서 인제 막 너무 좋게 보내고, 물론 안 좋은 기억들도 있어요. 뭐 공항에 내리자마자 "쟤네는 왜 많이 오나." 이런 사람을 처음 봤고, 그리고 국정원에 가서 옆방에서 막 아악 소리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좀 공포심도 느꼈고요. 근데 그때는 다 받아들였어요. 왜? 나를 받아준 것만 해도 어디야. 남은 뭐 맞아 죽든지 말든지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막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여기는 인권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되는 거죠. '아, 지난 일이었더라도 내가 말하면 지금 현재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도 그거를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탈북민한테는 "너네는 고마워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도 있어요. "니네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들 말하지 말고 그냥 고마워하는 게 니네가 할 도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마음도 이해해요. 예, 이해하는데 어쩌면 저나 그런 불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끌어갈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와서는 막 기대감, 그다음에 뭐 설레임 이런 거 있었다가, 그다음에 좀 억울함, 여기에 대한 반항 뭐 이런 것도 살짝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오자마자 제가 한
11월이죠. 그러니까 와서 9개월 만에 중국에 있는 애들 다 데려왔어요.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리고 그 중국 남편도 데려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어려운 시기 중국에서 힘든 시간을 그 사람들 때문에 보낸 거였거든요. 뭐 나쁜 일도 있었고 뭐 싸움도 있었고 서로 무시당하는 일도 뭐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그런 모든 거를 넘어서서 어쨌든 내가 그 중국에서 6년 동안 살 수 있었고 한국까지 오는 데는 그 사람들의 도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내가 한국까지 데려오는 게 그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짜로 저는 탈북하는 과정에 아이들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 오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깐요. 내 아이를 다시 보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제가 라오스에 수림을 헤치고 아고가 살아있는 맹콩강을 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오니까 이게 좀 세상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더라고요. 왜 엄마가 맨날 불만에 차이는데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한국 생활을 점점 정착해 가고 살게 되었죠.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크게 느낀 문화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콩글리시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러시아어를 전공했거든요. 전공이라기보다는 북한은 외국어를 하나씩 가르쳐요. 하나씩 가르치는데 저희가 1, 2, 3 반이 있잖아요 학급마다. 그러면 1 반, 2 반은 영어, 3 반은 로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브로 한문, 중국어 같은 한문 그러니까 간자체는 아니고요. 중국 간자체 쓰는데 우리는 정자체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가르쳤기 때문에 외국어를 중국 한문을 쪼끔 알고 그리고 러시아어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오면은 다 콩글리시예요. 스트레스, 컴플레인, 아메리카노 그것도 아이스는 또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처음에 그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암기해야 되잖아요. 다 모르니까.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는 고대 정치사상 들어가면은 정치인들 이름은 다 외국 이름이잖아요. 그 한 학기 동안 이름만 외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언어에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머리가 좀 되는 분들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오늘 아침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 진짜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그럼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는 거는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스트레스라는 건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했고 그런 것들이 좀 익숙이 되면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런 익숙된 것 말고 그러니까 이 콩글리시 말고 저희는 좀 열심히 하는 거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얘기했잖아요. 파리바게뜨에서 취직이 안 됐는데 어떤 고마우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 도우미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도우미 선생님이 지인의 지인의 뭐 이렇게 돼서 "야 여기 탈북자들이 왔는데 너네 좀 일자리 줘 봐라." 이래서 사우나에 취직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우나에 딱 취직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 이 사장님한테 나는 그냥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일하니까 우리도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막 "너 왜 우리가 노동권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8 시간을 지켜고 이렇게 사는지 아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으면은. 근데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딴지 거는 문화. 근데 카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뭐 열성 뽀드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냅두고 "너 그러면 뭐 열심히 하면 당해도 입당하고 뭐 칭찬받겠네." 이렇게 하고 말지 그 사람 "너 쉬어라." 뭐 "너 일하는 거 멍청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문화였었거든요 본인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야. 사장님은 또 저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와 너 네 같은 사람 더 없냐." 그래서 그 같은 탈북자 그래서 저 때문에 한 4-5 명이 더 취직했어요 거기에. 근데 4-5 명도 제 편이 안 되어 주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장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니까 왕따가 된 거죠. 그래 갖고 나중에 사장님이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만두겠다."고. 왜냐면은 제가 믿었던 이 탈북자 친구들까지도 저를 남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어 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냥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그랬더니 사장님이 돈이 적다고 그만두는 줄 알고 그 직원 중에도 제일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미움께 받을 일이죠. 직원 중에 제일 많이 줬으니까. 그래 갖고 그만두고 나와서 '아 나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것도 아니구나.' 이런 문화를 좀 느끼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뭐 한때는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저런 사람 다 있다.'
그리고 남한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 그러니까 정말 적지만, 그러니까 이게 큰 문화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 그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순호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 뭐 그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얘기하면 다 놀라요. 그 속담 아느냐고 저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다 알거든요. 뭐 "알력 관계가 어떻다." 이런 거도 말하면은 그 알력이란 단어가 여기는 꽤 이렇게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알력이라고 말하고 여긴 알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어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되게 그래요. 그리고 경상도 출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오히려 거기는 "골 아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다 "골 아프다."고 하거든요. "머리 아프다."고 절대 말 안 해요. 그래서 "골 아프다." 이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에이 무슨 이런 북한 사투리를 하냐." 이래서 나는 '이게 북한 사투리였구나.' 싶었는데 경상도 사람을 만났는데 "골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이거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녹아 있어서 적응하는 데는 쪼끔만 이해하는 마음만 가지면 금방 적응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불고기. 불고기인데 물이 있던데? 왜냐면은 불고기는 불에다 이렇게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고기의 의미는 삼겹살 굽는 거 그리고 소고기 굽는 거 이런 굽는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소불고기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와 이 지지지지 굽는 거 상상하고 갔는데 막 버섯에 뭐 당면에 막 들어가 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를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야 이 맛있는 고기를 왜 이렇게 먹을까?' 그리고 떡볶이. 떡볶이가 그 고추장을 넣어서 하잖아요. 저희는 떡을 절대로 고추장에 안 찍어 먹거든요. 떡은 그대로 먹어야지 왜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와 그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회를 못 먹는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육회, 소고기를 생으로 먹는 건 있을 수 없죠. 왜냐면은 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축을 해서 바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냉장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무조건 끓여서 먹지 않으면 속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돼지나 소나 다 기생충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서는 그런 기생충 퇴치 이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도 못 하는데 짐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먹었을 때는 천백충이라든지 이런 돼지나 소에 있는 기생충들이 사람 몸에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생으로 못 먹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에 와서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이상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 와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구워 가지고 안에 아이스크림 넣어서 주는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맛있고 육회도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 사실 한국에 오면은 탈북민들이 피자나 햄버거를 안 먹을 거예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즈 냄새 그리고 햄버거는 소고기 냄새가 굉장히 그 누린내가 많이 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는 또 커피. 커피는 저는 아직도 못 먹습니다. 못 먹는다기보다는 안 먹죠. 왜냐면은 카페인이 굉장히 저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을 먹잖아요. 그럼 막 24 시간 안 자도 돼요. 그래 갖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먹고 싶긴 한데 먹으면 그렇게 하니까 안 먹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먹어보신 음식 중에 의외로 맛있거나 좋게 경험하신 것도 있으셨나요? 그럼요. 우유.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우유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 산양유는 있어요. 염소젓 있잖아요. 염소젓은 우리가 염소를 키우니까 바로 짜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먹는 우유는요. 그 생맛이 있는데 비릿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놀랐을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다 저온 숙성하고 뭐 이렇게 다 세균 그런 거 다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냄새도 좀 덜한 것 같고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못 먹었죠. 왜 못 먹었냐면 그 우유를 소화하는 그런 게 없대요. 소화 효소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탈북자들 대부분 오면 여기서 우유 마시고 다 화장실 달려가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계속 먹으면 인제 효소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분해 효소가. 그래서 우유는 정말 여기서 물처럼 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금방 태어난 애기 우유 먹이잖아요. 근데 우유가 없어서 바로 막 옥수수 죽을 먹여요. 그러니까 애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 죽을 먹잖아요. 그래서 100일 되기 전에 소화불량으로 죽는 애기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막 동해 우유도 있고 분유도 있고 정말 우유의 종류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니까 그게 제일 생각나는 여기서 막 나 우유 이렇게 그 하수도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유통기한이 버릴 때마다 아까워. 야 이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북한에 그 젖 안 나는 엄마 그러니까 북한 애기는 엄마 젖 안 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살 방법이 없어요. 그 뭐 옥수수 죽을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북한이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높을걸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가 그때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느 나라가 굉장히 영아 사망률이 높대요. 근데 그 나라보다 통계 수치적으로 더 많은 게 북한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 되기 전에 죽는 거죠.